정의, 그러니까 말뜻을 약속을 잘 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야. 요기요하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사와? 오이씨. 요 기호랑 요런 기호랑 이게 집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호야. 혹시 뜻을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 요건 무슨 뜻이죠? 합집합. 상상이 돼? 어느 부분이지? 그러니까 이제 막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합집합. 둘이 겹쳐져 있는 거. 속해 어떻게? 다. 다? 뻥 아, 다. 다? 합집합? 합한 거니까? 네. 얘는 가운데 교집합. 이게 뭐야? 겹치는 거. 겹친 거? 겹쳐져 있는 거. 공통? 공통? 그럼 얘는 여집합 여집합. 제외한. A 빼고 나머지? A 차집합 B. B가 없는데. 순수한 B. 순수한 순수한 B가 소속하지 않아. 순수한 말을 좀 정리해봐. 내가 들리게. A에서 B를 제외하고 A를 쓸 건데 B랑 겹치는 거 빼고, 순수한 그죠? 순수하게 A에만 딱 있는 거, 그치? 예를 들면 세연이가 엄마랑 예쁜 옷을 딱 샀는데 아싸 하고서 이제 좋아서 입고 나갔는데 자기랑 똑같은 옷을 입은 다른 학생이 지나갔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에이 안 입어. 이렇게 되나? 그거 지금 좋습니다. 자 그러면 A 합집합 B의 정의를 해봐. 정의, 말뜻, 약속. 뜻은 그 뜻 맞아. 이거 다요. 그거 아는 것도 괜찮아.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얘를 어떻게 약속해 줄 건지. A나 B에 속해 있는 속해 있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X들의 모임이라고 쳐. X들의 모임이야. 어떤 X들일까요? 하는 거죠. 내가 쓰면 어서 봤다 싶을 거야. 근데 그걸 소홀히 하고 넘어가니까. 요거를 나타내는 거는 무슨 X들이냐면 요 X가 A의 원소가 되네. 그치? 또는 X가 B의 원소가 되고 이렇게 약속하는 거야. 또는의 뜻이 또는이 그럼 영어로 뭐죠? 오어도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A에 있거나 또는 B에 있거나 이 말은 A에만 있어도 되고 B에만 있어도 되고 양쪽 다 있어도 되고 이런 뜻이야. 또는이란 뜻이. 우리 왜 방정식 풀 때 이런 거 하지 않았나? 이거 풀면 답 어떻게 쓰죠? X는 3 또는 X는 5 이렇게 쓰죠. 이거는 3이어도 되고 5여도 되고 3, 5 다 되기도 하고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교집합 공통은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X들의 모임이야. 얘도 X들의 모임이야. 일단 공통이라니까 A에도 있어야 되고 B에도 있어야 되고를 이렇게 쓰는 거야. X는 A의 원소이고 또는 뭐 그리고 영어로는 and X가 B의 원소이. 그러니까 X가 A의 원소도 돼야 되고 동시에 B의 원소도 돼야 되고. 맞죠 그러면? 여집합은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X들의 모임인데요. A에 포함되지 않아. X가 A의 원소가 아닌 것들, 그치? 근데 이렇게만 쓰면 좀 부족해. 왜 그런지 얘기할게. 이 집합 A라고 쳐요. 그럼 A의 여집합 B끔 쳐볼게. B끔 한번 쳐볼게. 그럼 바깥에 칠하는 거 아닌가? 아직도 모자라. 나 4층 갔다 올게. 이렇게 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집합을 표현할 때는 테두리가 필요해. 요 안에서 생각해봐. 그러면 빗금도 이렇게 칠 수 있지. 이렇게 칠 수 있지.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는 있고 근데 A에는 안 들어있어. 이렇게. 이게 이제 여집합의 기호 약수. 차집합 기호는요? 차집합이 어디쯤 있는지는 아나? 빗금을 칠하라고 하면 A를 칠할 거야. 그러니까 차집합은 앞에 있는 걸 칠하고 싶은 거야 사실. 앞에 있는 걸 칠하고 싶은데 영 거슬려. 나랑 똑같은 거 겹쳐가지고. 그럼 어느 부분이겠어? 순수한 A라는 게. 왼쪽 반달. 요걸 한번 표시해봐요. 일단 A의 원소는 맞죠? 그리고 B는 아닌 거지. 그치? B는 아닌 거지. 이게 이제 원래 기호의 약속인 거야. 근데 이거를 글씨 그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또는이란 의미나 그리고라는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기본기로 해야 돼. 이걸 기본기로 하는 거야. 그래서 A 합집합 B는 A에 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칠하는 방법을 소개해 볼게. A 합집합 B를 칠하려면 일단 A를 칠해. 합집합이 있으면 한쪽을 칠해. 그리고 요 뒤에 것도 칠해. 그래놓고 빗금이 한 번이라도 가 있는 곳은 다. 이게 이제 합집합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칠해진 거랑 같은 거예요. 교집합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교집합을 칠할 때는 일단 A를 칠해. 앞에 걸. 그 다음에 뒤에 걸 칠해. 그래놓고 공통이니까 두 줄 그어진대 말. 두 줄 그어진 건 여기밖에 없죠. 요 부분. 그러니까 여기죠. 그 다음에 여집합은 반드시 전체 집합을 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가 A라면 여기를 칠한 거. 그 다음에 차집합은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상식으로 대답해봐. A 합집합 B하고 B 합집합 A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죠. 여기 바뀌어서 있어도 이건 똑같으니까 이건 같은 겁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하고 B 교집합 A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이것도 같은 거죠. 이 부분이 이것도 같아요. 그러면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건 다르죠. 왜냐하면 얘는 B를 칠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A를 잘라낸 거지. 오려간 거죠. 그 다음에 얘는 A를 칠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B 차집합 A는 이 부분이 되겠지. 됐어요? 자, 이거는 다 기억하고 이해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디에 쭉쭉 이어지냐면 사실은 벌써 하나만 더 배우면 유형 20까지 쭉 넘어가겠는데. 일단 요게 이제 기본 약속. 요 정도는 지킬 수 있어야 돼. 자,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을 할 거야. 잘 들어봐봐. 먼저 외울 거를 하나 소개해 줄게. 근데 이거를 그냥 외우지 말고 상상을 할 수 있으면 더 빨리 외워져. 필수. 이거 못 외우고 공부하면 손해봐.
요거 A가 B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돼 있다면 이런 식의 그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지? 요거랑 똑같은 뜻을 가지는 네 가지 표현이 있어. 이거를 반드시 외워둬야 돼. 그래야 한 문제 맞추는데 도움이 돼. 요런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똑같은 표현이 네 가지가 있어.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얘기해도 좋고요. 뭐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또 본 다음에 반드시 외워. 왜 그런지 얘기해 줄게. 그러면 한번 힌트를 줘볼게. 이런 관계야. 이런 관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상상해요. 이 그림을 보고 대답한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없어도 기억하면 돼요. A 차집합인 그냥 요 결과만 얘기하시면 돼요. A? 여기 공통 부분 뭐야? A죠. 이거야. 만약에 A가 작고 B가 큰 거야. 이런 부분집합 관계라면 공통 부분을 구하라고 하는 건 작은 놈 쓰는 거랑 똑같은 거야. 반대로 이렇게 화살표가 양쪽으로 돼 있어. 요걸 만족한다면 이거라고. 왜 그런지 얘기할게. 이제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났어. 막 풀었어. 근데 이게 나와. 딱 결과가 이게 나왔어. 근데 이게 보기에 없어. 그럼 뭐 찾으라는 거야? 얘 찾으라. 보기에 얘가 써있다. 다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이제 찾으려고 봤더니 보기에 없다니까. 대신 이게 써있다니까. 같은 말로. 그러면 이걸 쳐야 된단 말이야. 자, 반대로 한번 얘기해볼게. 그러니까 교집, 그럼 생각을 이렇게 하면 돼. 포함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교집합하면 작은 놈 생긴다. 맞죠? 공통 부분은 작은 놈이다. B가 되죠. 합치면.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있다면 합집합하면 큰 놈 생긴다. 또는 이걸 만족한다면 결국 이 얘기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거. 이게 뭐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차집합 B. A를 칠할 거야. 근데 B를 싹 오래 갔어. 여기 색종이 그렇게 선이 있었는데 이걸 칠하고 싶었거든. 근데 B를 잘라내려서 B를 싹 오래 갔거든요. 그럼 뭐가 남죠? 아무것도 안 남지. 이 B를 싹 오려서 가져가는 순간 A가 뜯어져 나갈 거 아니야. 칠할 게 없다고. 그치? 그러니까 A 차집합 B는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된다면 A를 칠하고 싶었어. B를 딱 오려갔어. 그때 플러동 다 날라갔어. 그 얘기는 이 얘기라. 마지막 이런 관계에 있다면 A 여집합하고 B 여집합하고 보면 누가 큰가요? A의 나머지 부분 상상해봐. 속으로 A의 여집합 봤어? B의 여집합을 봐봐. 누가 크죠? A의 나머지 부분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거랑 반대로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 이 네 가지는 필수로 기억하셔야 돼요. 헷갈려서도 안 돼. 그러니까 수시로 이 표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 왜 그런지 얘기할까? 아까 이거 배운 적 있니? X의 정체는 뭐죠? X의 정체는? 말로 막 표현을 한번 해보자. A가 X의 부분집합이니까 X는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걸 배우고 나서는 어떻게 문제가 여기가 바뀌냐면 이렇게 하면서 나와.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인 거예요? A 교집합 B가 A야.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A가 B의 부분집합인 상태로 이걸 만족하는. 그럼 뭐 아까처럼
그 중에 A에 들어있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얘의 부분집합. 이렇게 또 연결할 수도 있을 거고. 이거 말고도 응용 범위가 넓은데요. 어쨌든 요 놈은 별도로 따로 거기 책에 있지만 필기를 하시고 내가 이제 수시로 쓸 거야 아무 때나. 그때 갑자기 이걸 보고 내가 이렇게 썼을 때 또는 이걸 보고 이렇게 되는 관계라고 얘기할 때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괜찮아? 오케이.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캡처를 일단 해고요. 이제 싫어하는 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공부한 사람만 알 수 있는 여길 줄게. 여긴 뭐 100%야. 집합의 연산이라는 걸 배울 건데 이 집합의 연산에 관련된 문제가 이번 2학기 중간고사에 나오지 않는다면 선생님한테 환불을 요구하는 거야. 오케이? 나왔는데 틀리면 다들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거야. 확신하는 문제. 집합의 연산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왜 이렇게 생긴 거 보고 B급 쳐봤지. 교집합도 칠해봤고 합집합도 칠해봤고 차집합도 칠하고 여집합도 칠해봤어. 칠할 수 있어. 칠할 수 있는데 이걸 왜 배우느냐. 복잡해서 거기다 B급을 칠하다가 더 헷갈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림으로 하는 게 보통은 다 쉬워. A 교집합 B 이렇게 칠하면 되니까. 근데 관계가 복잡하면 B급 칠하는 걸로 알아보게. 왜냐면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막 그러니까 헷갈려가지고 B급 칠해서 알아보는 게 더 힘든 경우들에 대해서 하는 거야. 이거를 마치 수식 표현처럼 하려고. 이 집합의 연산에 관련된 거는 수십 가지입니다. 수십 종류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수십 종류를 다 외우라고 할 수는 없을 거고 나는 세 가지만 외우라고 할 거야. 모든 연산 법칙의 기본으로 쓰이는 세 가지만 얘기할 거고 나머지는 다 이걸로 하는 거야. 내가 해볼게. 니네가 머리로 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는 연산 법칙이라고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봐서 알 수 있는 거야. 혹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A. A요. 전체하고 A라는 집합하고 이제 물론 이제 부분 집합 관계인 걸 얘기해 줘야 되지만 맞아요? 그럼 또 이런 것도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 A 교집합. 그래요. 그 정도 생각이면 돼. 그거면 돼. 이러면 수십 종류가 다 해결이 되는데 그 중에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해서 말할 수 없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거는 마치 공식처럼 얘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시라고. 할게요. 첫 번째. 다 한 거야, 아니네. 학생 이거 안 해줄 리가 없어. 니네한테 되게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복습을 안 한 사람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분배 법칙 내가 한번 써볼 테니까 알고 있는 사람은 한번 대답을 해줘봐. 요거나 요거. 자, 일단 분배 법칙은 언제 쓰는 거냐? 요 바깥에 하고 바로 여기 안에 들은 요거랑 다를 때. 이거는 분배 법칙 의미가 없어. 같은 거.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이렇게 다 세계 공통 이렇게만 읽으면 되는 거라서 이런 거의 의미가 아니고 다를 때요. 자, 그럼 내가 숫자로 예를 들어줄 테니까 잘 보시고 여러분 대답해야 돼. 만약에 3 더하기 5 더하기 7이라면 얘는 그냥 3 더하기 5 더하기 7이니까 아무 의미 없어, 그지? 그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이거 분배 법칙으로 써볼 사람. 15 플러스. 10으로 그냥 불러주면 되겠어요. 3 곱하기 5 한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7 이렇게 쓰는 방식이 분배 법칙이지. 이거 저게 그거야. 불러볼래?
A A 합집 합집합 B 한 거에다가 교집합 A 합집합 C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럼 반대로 돼 있어도 똑같아. 불러볼 수 있어요? A A 교집합 B 쓴 다음에 합집합 쓰시고 다시 A 교집합 C 이렇게. 일종의 전개 분배 법칙을 전개라고 해. 그래서 주의할 게 있어. 이 분배 법칙을 할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읽는 건 여러분이 잘한단 말이야. 다 외워놨어. 근데 연산 문제가 났어. 근데 못 풀겠어. 막혔어 딱. 어떤 경우냐면 얘를 이쪽으로 못 고쳐서. 그러니까 는이라고 돼 있는 걸 공부할 때는 이 방향으로도 공부하시고 이 방향으로도 공부해. 그러면 생각해볼까? 전개의 반대로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거를 전개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 그지? 이걸 이렇게 하는 작업을 뭐라고 불렀더라? 인수분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빨간 그 화살표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전개라고 생각하면 아까 막혀서 못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한 게 언제냐면 인수분해 꼴로 못 써서. 자, 그러면 한번 이걸로 인수분해 연습을 할게요. 이거 인수분해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3을 빼요. 요만큼이 그러니까 인수분해의 기본은 공통 묶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걸 공통 묶어서 3 곱하기 쓴 다음에 나머지를 5 더하기 7 이렇게 쓰는 방식. 이게 이제 인수분해예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반대쪽으로 인수분해할 때는 결국 공통인수를 찾듯이 이렇게 공통이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A 합집합까지가 묶여 나가겠지. 그런 다음에 B 교집합 C만 남는 거고 이렇게 된 놈이라면 A 교집합까지가 서로 공통이니까 묶어주고 B 합집합 C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베스트. 한쪽으로만 하게 되면 어떤 문제는 풀리는데 어떤 문제는 딱 막혀서 꼼짝을 못 하게 돼. 그거는 이 방향으로 못 고쳐서 그런 거니까 양방향으로 공부할 것. 분배 법칙. 두 번째. 이건 알고 있어도 적용할 때 근데 물론 여기 있는 거는 한 문제 안에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고 다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건 세트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들어봤죠? 얘는 여집합에 대한 성질이야. 여집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주은이는 수업 안 듣고 계속 뭐 그림만 계속 그리네? 저 어린데 그러면 뭐 하는 거죠? 적고 있어. 이걸 적는다고요? 아 진짜? 알아도 한번 들어봐. 머릿속에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드모르간 법칙 해볼게. 아까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그거 여집합 표시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근데 이제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합집합, 교집합 이런 걸 다 배웠으니까 요 부분의 여집합을 표시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만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나 또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거 사실 그림 그리라면 금방 그래요.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요거 말고 나머지 거니까 이만큼 칠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A 교집 여기까지 다. 이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죠. 다 그릴 수 있는데 수식으로 표현하면 혹시 불러줄 사람? 요거 한번 불러볼 사람? A 여집합 합집합 B의 교집합.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 3 곱하기 5의 제곱 그러면 얘가 제곱이라는 요 놈이 3도 제곱되고 5도 제곱되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여집합이 여기도 여집합, 여기도 여집합, 여기도 여집합 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는 A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을 합집합으로,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면 되죠? A
A 여집합, 교집합, B B 여집합 이렇게 쓰면 되죠. 물론 얘도 왔다 갔다 표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한쪽으로만 해서 힘들게 시간 들여서 외웠는데 문제 풀 때 막히지 말고 왔다 갔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나한테 불러줄 사람 있어야지? 그럼 A는 여집합 되는 거고 집합. 합집합이 되는 거고 B. B의 여집합의 여집합 B B죠? B의 아닌 거에 또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됐어? 마지막 세 번째 요 세 개만 외우시면 돼. 세 번째는 차집합의 성질입니다. 앞으로 연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차집합 기호가 보이면 무조건 고쳐놓으세요. 어떻게 고치면 될까? 하는 거예요. 역시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말해주면서 외우시고 아닌 사람 잘 봐야 돼.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이거는 이제 모양이 조금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방식 같은 거를 이렇게 똑같은 말은 아니야. 근데 그냥 기억할 때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예를 들면 3 나누기 5 이런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앞에 거는 그냥 쓰고 얘를 곱하기 기호로 고치는 대신 뒤에 걸 뭐로 어떻게 바꿔 쓰죠? 이렇게 그런 순서 같아. 앞에 건 쓰고 얘를 뭘로 고치는 대신 얘는 어떤 짓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차집합 기호를 보고 앞에 거는 그냥 쓰고 얘를 교집합 기호로 고치는 대신 뒤에 거를 여집합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되죠? A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역시 요거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집합의 연산 그 여러 개 중에 수십 가지 중에 요 세 개는 필수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어떤 연산을 하더라도 그림 그려서 푼 게 아니라면 이걸로 해결할 건데 복잡하니까 여기 또 알아두시고.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내가 이게 들어있는 문제 하나를 한번 해볼 테니까 왜 이거를 잘 기억하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뭐 7번부터 쭉 있는 거는 여러분이 금방 할 것 같고 유형 10번이 요거 써준 거다. 유형 10번이 요거 알면 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저쪽에 있는 거는 어디에 있냐면 유형 17에 있어요. 그럼 내가 한번 지금 그냥 칠판만 봐봐. 그리고 혹시 불러줄 수 있으면 요거 참고 안 지울게. 요거 참고해서 불러줘 봐봐. 요거를 최대한 간단히 하시고 그럼 뭐 A, B 이렇게 그려놓고 B금 막 여기다 쳤다 여기다 쳤다 하면서 해갈 수도 있겠지. 근데 B금 치고 여집합 치라고 또 거기에 또 여집합 치라고 하는 순간 그림이 막 낙서야. 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정도라면 얘를 이용하는 게 편하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괄호가 있고 여기 여집합이 있으니까 뭔가 고쳐야겠네. 선생님 생각에는 2번을 한번 이용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한번 써볼 수 있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여기까지? 오케이, 잘했어. 그 다음에 A 교집합 돼요. 분배 법칙을 거꾸로 한 놈. 그죠? 네, 그쵸. 여기서 막히기 쉽다고. 오른쪽으로만 계속 본 사람은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정리 더 이상 어떻게 이거를. 근데 양쪽으로 다 공부한 친구들은 얘가 눈에 보인다. 얘가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A 교집합까지 공통을 묶어놓은 상태로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쓰면 한번 이 집합의 연산 요거 분배 법칙이든 뭐든 간에 한번 쓰고 나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아까 왜 머릿속으로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이거 세 개 이외에는 다 머릿속으로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한번 그거를 적용한 다음에는 생각을 해. 그때 이놈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오, 금방 답 나오네. 좋아서 B 아닌 거랑 B랑 다 합치면 전체 집합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 정도도 또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뭐가 되죠? 교집합하면 작은 놈 생긴다. 그죠? 그럼 답에서 A 찾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다른 거 하나만 더 해볼게. 이제 증명 문제로도 내는 학교들이 있어 가끔. 성공료 같은 경우는 증명문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 한번 해볼게요. 아 그냥 다른 거부터 하나 해보고. 자, 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가로에 여집합 붙어 있으면 의심할 거 없죠. 바로 해버릴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쓸 때 이해가 안 되는지 보시라고. 됐나요? 눈에 보이지? 공통이 탁 보여야 돼. 또 보여, 그죠? 그럼 전체 집합하고 얘하고 교집합은? 얘가 됐다, 그죠? 찾아주면 돼. 지금 푼 게 93번 문제를 푼 거야. 벌써 하나를 한 거야. 또 다른 거 한번 해봐. 예를 들면 증명 문제로 났다고 칩시다. 임을 증명하시고, 그 말은 쟤를 이용해서 왼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른쪽이 되는 과정을 써봐. 이렇게 된 거야.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 자, 이거를 한 덩어리로 볼게요. 한 덩어리로 보면 차집합 기호는 보자마자 용서하지 마라. 그럼 A 차집합 이만큼 이런 개념으로 써 있는 거야. 써볼게요. 앞에 거는 그냥 쓰고 교집합으로 고치는 대신 뒤에 거를 바꿔 썼습시다. 한 줄을 내가 건너뛰었으니까 습관돼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맞죠? 뒤에 거에 여집합. 그러면 얘는 보자마자 여집합 그 드물어간 법칙 써야 되니까 B의 여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 C의 여집합.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자, 여기까지 됐어요. 헷갈리죠, 기호가. 자, 이제는 잘 봐봐. 어떤 일을 해야 이렇게 갈 수 있을지. 여기랑 여기가 다른 걸 보는 순간. 분배. 분배해볼게요. 합집합 쓰시고 다시 A 교집합이 공통이었으니까. 그럼 얘를 또 보는 순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라는 건 또 차집합과 같은 뜻이구나 라고 알 수 있으면 되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 차집합, 합집합. 얘는 A 차집합 C와 똑같죠? 합집합 기호는 뒤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이러면 뭐 5점 이렇게 받는 거예요. 몇 줄 안 되죠? 자, 그 중에 조금 복잡한 걸 하나만 더 해볼게.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시도를 해봐봐, 직접. 하나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얘를 정리해보래요. 때리고 싶지, 그지? 근데 거기에 쫄지 말라고. 길어도 이 정도만 해도 우리 길게 느낄 텐데 거의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걸 보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뭔가 좀 보이는 거 있나요, 없나요? 잠깐 보세요. 얘기해주면 금방 보여요. 안 했던 얘기는 없어. 힌트.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는 똑같아.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는데 얘를 이렇게 순서로 합집합이니까 바꿀 수 있는 거고 합집합이니까 바꿀 수 이렇게 써놓으면 보이나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먼저 써야죠. 여기 바깥에 있으니까 등으로 나왔지. 이렇게요. 자, 이제는 배운 대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배 법칙을 거꾸로, 그죠? 인수분해 하듯이. 요게 보이니까. 그러면 B 합집합 묶어버리고 A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그러면 뭐가 돼? 요게 또 공통이 보이죠. 그러니까 B의 여집합 교집합까지 묶어주고 C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좀 저거 적용했으니까 생각을 조금 해. 잠깐. 이런 걸 생각하셨어요? 이거 뭐예요? 없어요. 없어요를 이제 집합교로 표시해줘야죠. 공집합이죠, 이게. 그럼 공집합하고 얘랑 합치면 얘죠, 얘. 네. 그다음 교집합. 여기는 요게 뭐가 되는 거지? C랑 C 아닌 거랑 공통. 공집합. 그럼 공집합하고 얘랑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이니까 여기 공집합이니까 얘랑 교집합하면 공집합이랑 교집합하면 무조건 다 공집합이죠? 아니 어떤 놈하고 뭔지 모르지만 어떤 놈하고 아무것도 없는 놈하고 공통이 뭐냐 없잖아 얘 그지? 그러니까 그럼 얘는 그냥 공집합이죠. 자, 이 정도가 이해가 되고 따라갈 만하다 그러면 별로 이제 걱정할 건 없는 정도야. 자, 그러면 하나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너무 보기가 많으니까 내가 딱 하나를 써줄게. 많이 복잡할 것도 없고. 얘를 한번 할 수 있는 만큼 정리해 보세요. 얘를 한번 정리해 봐. 나온 사람은 벌써 나올 때가 됐긴 됐어요. 이제 생각하는 시간은 뭐 필요한 거니까. 뭔가 막힌다 싶으면 그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기가 나쁘다 하는 상황은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인수분해하듯이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공통이 안 보이는데 그거는
요 합집합 기호나 교집합 기호 같은 게 자리 바꿔도 똑같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나왔어? 오케이. 금방 나올 수 있어. 이거 이제 이게 그냥 안 보인다면 그냥 보고도 보이면 되고 안 보인다면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똑같은 부분이 있다는 게 눈에 보이면 되고 이렇게 돼버렸지. 이놈은 봐도 이제 이 정도라는 건 금방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공집합하고 누구랑 합치면 뭐가 되지? 그 누가 되는 거죠? 누가? 이렇게 나온 사람은 잘했어.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연산 법칙하고 얘가 또 엮이는 경우 아까 그랬잖아. 분명히 이 중에 어떤 표현으로 연산 정리가 돼서 어떤 경우가 된다고 그랬을 때 이 자체가 보기에 없을 때가 많다. 이걸 찾아야 되는 경우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주면 여러분들 유형 21 벌써 21까지 갔어요. 유형 21에 114번을 봐봐. A 차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B는 A 교집합 B. 요거를 만족할 때 그 밑에 있는 보기 중에서 무조건 옳은 거 찾기 5개. 그럼 얘를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이놈을 정리하라는 뜻이야. 자 제일 처음에 할 일은 뭐냐? 차집합 기호가 보이면 일단 용서하지 마라. 차집합 기호를 보면 그거부터 고친다고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빨리 이렇게 고칠 생각을 했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해서 이제 익숙하네. 처음엔 잘 안 됐겠지만 공통 부분이 보여요. 보여서 A 교집합까지 묶어주고 나면 B 여집합에 합집합에 B까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여기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B 아닌 거랑 B인 거랑 다 합쳐버리면 그만큼이 전체 집합이 되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면 A하고 전체 집합하고의 공통 A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결론이야. 자, 그러니까 결론이 뭐가 되는 거야? 결국 A 교집합 B는 A 이 관계를 얻은 게 다란 말이야. 근데 보기에 이게 없다고. 114번 봐봐. 보기에 있나? 없죠. 그러니까 A랑 B랑 공통 부분이 A가 된다는 건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찾아야 이 보기가 1번에 있는 게 보일 겁니다. 114번 문제야. 이해되죠? 만약에 이게 A 합집합 B는 B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A가 B의 부분집합이에요 라고 하는 보기를 또 찾아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구해놓고도 이렇게 다 구해놓고도 보기에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고 이 말뜻이 얘랑 똑같은 말인 걸 빨리 공부해줘. 이 네 개 중에 어떤 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다 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이제 됐고요. 아까 유형 6번까지 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합집합, 교집합 이런 걸 다 배웠으니까 내가 중간에 있는 유형은 그냥 이거 시켜봐도 웬만큼 다 될 수 있어서 문제 2개만 한번 찍어 볼 테니까 본인 힘으로 해봐. 본인 힘으로. 일단 유형 6까지는 아까 했고요. 유형 7은 그거 정의 설명한 거이니까 다 됐고,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해도 됩니다. 그림 그려가면서 하는 게 제일 빠를 때가 많아요. 39번 푸세요. 39번이요. 그 다음에 39번 한 사람은 하나만 더. 56번이요. 39하고 56을 한번 해봐. 해봐서 이제 기호 약속이 돼 있으면 그림을 그리든 필요하면 연산법칙 쓰든 해석하든 아무 상관없어.
그냥 하고 싶은 도구 다 쓸 수 있어요. 실제로 두 문제를 이제는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다 외워놨으면 그냥 공식처럼 여기에 연연해서 생각하지 말고 합집합기호, 교집합기호 뜻을 다 알고요. 혹시나 이런 표현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건지도 다 알고 필요하면 정리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어느 하나에 매여서 하지 말고 니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그냥 생각해서 해. 그림을 그려본다든가 방법을 쓰고. 개인적으로 좀 접근하기 힘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풀어주세요. 그걸 보고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하는 사람은 미리 말씀을 하시면 돼. 그러면 지금 풀린 사람들은 자기가 뜨고 접근이 안 된다. 그런 문제라면 선생님이 같이 한번 풀어달라고 얘기하세요. 자기 힘을 하면 제일 좋아. 그리고 앞으로 과제할 때 이걸 미리 공부하라는 얘기는 문제 풀 때마다 얘를 박스 안에 있는 걸 쳐다보면서 찾아서 하지 말고 외워둔 채로 꼭 풀지 말고 오늘은 뭐 동시에 가니까 과제할 땐 얘부터 공부하고 문제 풀어. 이건 됐는데 여기 안 돼요 하는 사람도 얘기하시면 돼요. 기호가 좀 보일 거예요. 됐어? 좋아요. 그러면 비어있는 문제 하나를 풀고 있어도 돼요. 과제 한 개씩. 아무거나. 뭐 수업 중에서 다돼 있어요. 다 풀어져 있는 건 상관없고 안 풀린 문제 있으면 그런 걸 하나 해봐도 돼. 생각하는 시간을 1분 이내로 더 쓸 거니까. 일단 두 문제만 푸세요. 시간상 뭐 내가 길게 풀게지만 않아도 두 문제 중에서도 혹시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 나 두 문제 다 했는데요 그러면 숙제하듯이 나머지 비어있는 문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또 한번 풀어보시고 아래 위에 있는 거. 두 문제 중에 조금 의미가 해석이 잘 안 된다. 표현이. 그 문제 있으면 번호를 얘기해 줘. 도전 중 그 문제까지 풀고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지우도 두 개 다 풀렸어? 오, 잘했어. 세연이는 혹시 두 개 중에 안 된 문제 있었어? 응. 어떤 거? 56번에 나 힌트를 그럼 한번 조금만 생각해서 힌트 줘볼게. 56번에 나의 요 표현이 있었어.
요거가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가 된다는 거. 일단 얘는 그냥 좀 생각할 때 A랑 B랑 합치면 그냥 꽉 찬다는 거야. 그때 A와 B가 합쳐서 꽉 차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두 가지 한번 생각해봐요. A가 이만큼이 되고 B가 뭐 이만큼이 돼요. 이런 경우 합집합해도 전체 집합이 되죠.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요만큼이 그냥 A가 되고 그 나머지가 그냥 B가 돼서 이렇게 돼서 합집합하면 전체가 될 수는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합치면 다 된대. 꽉 찬데 이제 여기죠.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랑 기호가 똑같지. 그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지. 여기에 달라야 분배 법칙을 쓰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A 교집합 A는 그냥 A니까 사실은 그냥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지 이거. 이걸 연산 법칙을 안 쓰는 사람도 괜찮아. 안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A하고 그 다음에 A 차집합 B하고 공통 부분 그럼 어디야? 여기지? 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A 차집합 B. 근데 이제 여기서 해석이야. A 차집합 B가 A가 된대. 이걸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A를 칠하고 싶었어? B를 오려냈어? 근데 A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오려낼 게 없었다는 거지. A를 칠하려고 했어. 근데 B를 오려낼 거거든. B를 오려냈는데 그냥 A야. 그럼 하나도 오려내는 게 없죠. 그러니까 A하고 B가 그러니까 오려낼 게 없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경우라면 요 경우가 되는 거죠. 오려낼 게 없고 여기는 오려낼 요 부분이 오려지니까 잘라내야 되니까 이 경우에 있던 거죠. 그러니까 A 차집합 B가 A가 된다는 말은 사실은 이제 이거는 처음 하는 얘기야. 요런 관계에 있어요 라는 말이죠. 서로서라는 게 무슨 말이지? 원래 숫자로 말하면 공통약 1 말고는 공통약수가 없는 거. 근데 집합에서 서로서는 집합에서 서로서 약속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표현이 서로서의 표현이다. 공통이 없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둘이 겹치는 게 없고 합치면 전체 집합이니까 요런 경우야. 요런 경우. 근데 아까 집합 A가 뭐라고 얘기해줬어? 1, 4, 5. 그럼 전체 집합이가 1, 2, 3, 4, 5니까 2하고 3은 B쪽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냥. 합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하면 이제 요거 더해서 5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죠. 이해됐어?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 집합의 거의 3분의 2가량을 했고 조금 쉬었다가 뒤에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 설명을 해줄게. 마무리로.